메이크업 하다 보면 때처럼 밀린다? 필수 시청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화잘먹으로 그냥 딱 들어맞게 된다니까요. 건조함이 잘 올라오는 건성이나 악건성이신 분들 있죠. 진짜 이대로만 발라보면 완전 달라집니다.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메이크업 하면 할수록 피부 화장 들뜨고 뭉치고 갈라진다. 이럴 경우에는 베이스는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거거든요. 이 원인을 오늘 체크리스트로 우리 보라돌이들에게 싹싹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체크리스트예요. 내일 또는 지금 당장 나 화장하고 정말 중요한 장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던 뾰루지나 트러블이 크게 올라왔을 경우 진짜 다들 너무 고민이죠? 중요한 날 전날에 트러블이 올라왔다면 일단 염증 주사로 살짝 가라앉히는 게 좋고요. 혹시 만약에 당일이라면 짜지 않을수록 여러분들 커버가 훨씬 잘 될 거예요. 트러블을 짜가지고 상처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재생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각질이 위에 쌓이고 쌓여요. 그럴 때는 아무리 좋다는 베이스, 좋다는 컨실러를 위에 올려도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날 완벽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트러블은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얼굴에 열이 좀 잘 오르고 홍조가 싹 올라오는 피부는 이대로만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토너 패드가 있다면 일단 잠깐은 멈춰주세요. 예민해지고 홍조 올라오고 열감이 있을 때는요, 토너 패드보다는 토너만 이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빠르게 각질 정돈을 해주면서 퀵하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 흡수시켜주는 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토너를 웬만하면 냉장 보관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따라하기 쉽도록 좀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토너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사용할 토너는 에스네이처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를 추천합니다. 이게 물 토너처럼 되어 있는데 정말 미세하게 약간의 점성이 있어요. 아예 가볍게 증발되는 제형이 아니라요. 피부결을 좀 적셔주면서 속수분을 채워주기 좋은 수분 충전형 물 토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진짜 물 토너 중에 가장 수분을 꽉 잠궈줄 수 있는 토너여가지고 화장 좀 잘 먹고 싶다 할 때 요즘에 이거 정말 자주 써요. 근데 어떻게 발라야 되냐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바를 때는 처음에는 얼굴에 이렇게 찹찹 먹여줍니다. 최대한 피부결을 적셔준다는 생각으로 올려준 다음에 가장 잘 뜨거나 홍조가 올라오는 부분 위주로 이 솜토너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한 번 더 오아시스 토너를 적셔주시면 되는데 파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수분 충전은 물론이고 노폐물이나 각질 케어까지 정말 자극 없이 싹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 전에 활용하시기 훨씬 좋으실 거예요. 특히 홍조나 예민한 피부는 좀 물리적인 방법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각질을 좀 잠재워주면서 수분감을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에 해당된다면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체크리스트 3번입니다. 화장만 하면 밀린다, 뭉친다 이신 분들은 이대로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보통 스킨케어를 할 때 솔직히 바쁘다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할 때 많잖아요. 근데 스킨케어를 의외로 꼼꼼하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하이드라 퍼프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웨지 퍼프나 매트 퍼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이드라 퍼프예요. 물을 적시면 커지면서 말랑말랑해지는 퍼프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퍼프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수분 앰플을 바를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샵에서도 정말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 건조함이 잘 올라오는 건성이나 악건성이신 분들 있죠. 진짜 이대로만 발라보면 완전 달라집니다. 글로우한 오일광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제형들은 지성이나 수부지한테는 다크닝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 앰플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제형, 결 케어감, 마무리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앰플은 일부러 토너랑 같은 라인에 이 수분 앰플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면은 수분의 정석 같은 느낌이 나서 이거는 진짜 호불호 없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형을 보시면 농축된 수분 방울 제형으로 수분감이 탄탄하지만 마무리감은 굉장히 산뜻하게 흡수되는 제형이에요. 무엇보다 피부 속이 촉촉해지면서 수분이 좀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여러분 피지 모공 개선을 해주는 스쿠알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좋은 제품은 인기 있는 이유도 있다니까요. 진정에 효과가 좋아서 화해에서 1등한 제품이라고 해요. 지성은 물론이고 피부 타입 상관없이 메이크업을 좀 잘 먹기 위해서 전 단계에 사용하면 좋은 수분 앰플인데요. 세럼을 바를 때는 딱 2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손으로 바를 때는 손에 덜어서 쓰기보다는요, 이렇게 한 스포이드씩 각 얼굴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훨씬 피부의 온도를 더 시원하게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피부결을 따라서 발라주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부드럽게 힘을 눌러주면서 들떠있는 각질을 좀 눌러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언니, 저는 손으로 바르는 게 이게 피부 온도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좀 스킬업 단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퍼플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유분감을 눌러주면서 모공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도록 수분을 밀착시키는 제형이다 보니까 이 퍼프가 머금었다 뿜어내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프를 이용해서 누르면서 바르고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특히 이 퍼프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 에스네이처 세럼의 제형 장점을 그대로 눌러주면서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요. 약간 예민하다 싶을 때에는 퍼프로 발라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앰플까지 바른 피부가 이렇게 살짝 시원한 듯 쫀쫀한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체크리스트 4번 갑니다. 일단 제가 세럼까지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크림 바를 때도 그냥 바르면 오히려 밀리는 거 아세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크림을 발라야 되는 타입이 있고 안 발라도 되는 타입이 있어요. 일단 복합성이나 지성이신 분들은 이렇게 세럼이나 앰플 단까지 딱 발랐는데 온도가 좀 시원하면서 쫀쫀한 느낌이 나요 하신다면 굳이 크림 바를 필요 없다. 다만 건성, 악건성, 속수분이 너무 부족한 복합성의 경우 크림까지 같이 가주는 게 좋아요. 수분크림을 활용하실 때에는 제형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바르지 못하거나 너무 무거운 제품을 바르게 되면 엉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불호 없이 쓰기 좋은 제가 수분크림을 추천을 해줄 건데요.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거의 치약처럼 그냥 납작해진 수준이죠. 탱탱한 젤 타입인데 밀착을 시킬수록 좀 스미듯이 피부에 달라붙어요. 수분크림은 최대한 피부 타입에 많이 타지 않는 수분 라인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또 1등을 했던 수분천재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라돌이들 아마 올리브영 가셨으면 예스네이처 수분크림 진짜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수분크림 발라줄 때에는 양을 너무 많이 바르지 않아요. 이미 앰플까지의 단계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 번 발라도 들뜨지 않도록 밀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크림으로 살짝 눌러주듯이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크림은 아까 세럼에도 들어있던 스쿠알란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이 스쿠알란은 피지 구조와 정말 유사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어서 속보습에 정말 탁월한 천연 원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인 수분 원료보다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조금 더 비싼 좋은 천연 원료라고 합니다. 좀 속수분을 꽉 채워서 차오르는 수분감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피부 상태가 매끈하고 수분이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베이스가 들어가야지 들뜸 뭉침 없이 밀착시키면서 내가 가진 베이스를 훨씬 더 잘 먹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여러분들이 스킨케어 단계에서 활용할 때 제형, 밀착, 흡수 이 3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베이스가 완전 천차만별로 화잘먹으로 그냥 딱 들어맞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체크리스트 5번 갈게요. 5번은 선크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메이크업 하다 보면 때처럼 밀린다? 필수 시청입니다. 크게 선크림은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3가지로 많이 나뉘잖아요. 백탁이 있는 제품, 화사하게 톤을 밝혀주는 제품은 무기자차이거나 혼합자차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무기자차 선크림처럼 이렇게 톤 교정이 되는 선크림 제형들은 유기자차와는 다르게 피부 겉면에서 자외선이 반사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양을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이제 베이스를 올렸을 때 때처럼 밀리게 돼요. 그래서 유기자차를 바를 때보다 훨씬 더 얇게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밀어서 바르기보다는 웬만하면 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 또 같이 활용하면 좋은 뷰티 툴이 있어요. 바로 쿠션 퍼프. 최대한 얇게 밀착시켜주려면 쿠션 퍼프를 이용해서 톡톡 두드려주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화사하게 한 겹 깔아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얇게 한 겹씩 레이어링.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바르시면 베이스가 막 때처럼 밀리거나 하는 게 전혀 없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유기자차 바를 때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분감이에요.
여기서 수분감은 제품 자체의 수분감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수분감이에요. 누군가에는 이 제품이 수분이 가득한 제품이라고 해도 나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나는 유분감이 좀 돌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가볍게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 난다 하는 선크림을 고르는 게 제일입니다. 저의 경우는 유기자차를 바를 때는 이 정도 사이즈로 얼굴에 발라주고요. 내가 느꼈을 때 무겁지 않은 선크림의 경우 나에게 적정한 양을 이용해서 톡톡톡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주세요. 유기자차는 무기자차보다는 조금 더 바르기 편하고 얇게 깔리기 때문에 수분감이 잘 느껴지는 제품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체크리스트 6번째, 프라이머. 프라이머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모공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실키한 제형감이 특징이기 때문에 나의 피부 타입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공 프라이머는 필수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모공 프라이머를 바를수록 베이스가 들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3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공 프라이머 바르세요. 근데 이 3가지에 해당 안 된다?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일단 첫 번째, 아이폰 기본 카메라를 켰을 때 모공이 정말 잘 보이고 너무 두드러진다, 땅! 그리고 화장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코 주변에 이제 유분감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 화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짐이 유독 피부 표면에 너무 잘 보이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공 프라이머를 바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단 사용하실 때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바를 때 저는 새끼손톱을 기준으로 바르라고 하는데 두껍게 바르면 베이스 바를 때 들떠버릴 수가 있어요. 피부 모공 쪽이 살짝 맨들맨들해졌는데 싶을 정도로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모공 프라이머 경우에는 순서도 정말 중요해요. 항상 베이스 직전에 바르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선크림 후 모공 프라이머 바르고 베이스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체크리스트 7번째. 마스크팩 쓸 때 메이크업 전에 하는 게 좋을까? 전날에 하는 게 좋을까? 항상 우리 고민인 분들이 있으시죠? 중요한 날 마스크팩 탁 하고 호기롭게 메이크업 했는데 와라락 다 밀렸다 하시는 분들 부차인서. 마스크팩은요, 되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정말 많을 때, 그럴 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이 있으면 팩은 되도록 전날 밤에 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당일인데 시간이 정말 많다 하신다면 메이크업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가볍게 물 세안하고 한번 마스크팩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샤워하고 메이크업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파우더의 경우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메이크업 직후에 파우더를 썼을 때와 수정 화장 후에 파우더를 썼을 때 제형감을 좀 다르게 해줘야 돼요. 이걸 몰라서 밀리는 거라니까요. 먼저 메이크업 직후입니다. 메이크업 다 예쁘게 딱 하고 완전 맨들맨들 뽀송뽀송한 그 상태에서 파우더를 얹을 때에는 제형감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수정 화장할 때 파우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수정 화장할 때에는 전제 조건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베이스와 내 유분이 엉겨 있다는 사실. 특히 여기서 나는 초보자다 하신다면 이렇게 단단하고 얇게 올라오는 파우더 제형감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초보자일수록 양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약간 압축이 되어서 좀 단단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제형, 이런 제형들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메이크업 직후에 하는지 수정 화장용으로 하는지 거기에 초보자인지 능숙자인지에 따라서도 제형감을 조금 더 똑똑하게 선택해 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메이크업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수정 화장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은근히 99%는 의외로 모르는 피부 들뜸의 원인 체크리스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최대한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스킨케어템들은요, 에스네이처 수분천재 라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호불호 없이 여러분들이 수분 꽉 채워줄 수 있는 제품들만 골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솔직히 기초 화장만 제대로 어떤 식으로 발라야 되는지 제형과 방법만 잘 깨우쳐도 이 피부 화장의 퀄리티가 정말 많이 달라지니까요. 보라돌이들이 정말 꼭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에스네이처 수분 라인들은 올리브영에서 수분천재 라인으로 또 기획 세트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기획 세트 있으실 때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